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10월 말에 열렸던 캠핑카 전시회인 수원 레저 차량 전시회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 뜨거워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많은 분들을 수원 레저 차량 전시회에서 뵐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 다양한 차량들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시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전시회에서 관심 있게 봤던 차량, 기대되는 차량,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차량, 또 조금은 아쉬웠던 차량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제 스타일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살펴본 차량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있게 봤던 차량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차량은 5,90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시회에서 가장 긴 대기줄을 만들어냈던 스타모빌의 ST5 US입니다. 저는 포터 캠핑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을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포터 캠핑카를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 캠핑카의 가격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5,900만 원이라는 가격과 알찬 구성으로 인해서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ST5 US는 기존 스타모빌의 ST5에서 투명 고정 베드 부분을 없애고 루프 에어컨 대신 벽걸이 에어컨을 적용하는 정도의 변화만 있는데요. 그런 변화로 인해 ST5의 7,600만원 대비 1,700만원이나 저렴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있는 부분입니다. 투명 고정 베드가 없고 벙커 베드와 거실 공간을 변형해서 침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4인 가족이 아닌 2인 정도가 가볍게 캠핑과 여행을 즐기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구성을 가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전기 시스템이나 에어컨, 어닝 등을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 때문에 캠핑카 입문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 같은 밴 타입의 캠핑카, 클래스 B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것 같은 나인 캠핑카의 NM550입니다. 나인 캠핑카는 캠핑클럽에서 핑클이 탔던 차량을 제작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선보인 NM550은 제가 르노마스터 캠핑카에서 바랬던 대부분의 것들이 반영된 차량이라서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스위블 시트 적용인데요. 유럽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적용할 만큼 스위블 시트는 르노마스터와 같이 작은 차량의 실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양인데요. NM550도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다 보니 샤워실 및 화장실 공간과 투명 고정 침실까지 모두 작은 차체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조사 차량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바닥 난방까지 가능한 에바스페커 D5가 적용된 것도 국내 유저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팝업 텐트도 770만원의 옵션 비용을 지불하면 적용이 가능해서 차체가 작아서 치침 인원이 부족한 클래스 B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뒤쪽 출입문은 감성 있는 벤치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제조사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제조사의 제작 수준이 더 높은 위치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이탈리아 엘락사의 바론 573입니다. 제가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이 반영된 차량이라 아쉬운 점을 찾기가 힘든 차량이었는데요. 스위블 시트의 적용으로 7.45m의 길이에도 국내 제조사의 8.2m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 없는 실내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뒷좌석은 앞보기 시트에 3점식 벨트가 적용돼서 안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고, 앞은 공기 저항이 심한 벙커베드 대신에 로우 캡으로 되어 있고 대형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벙커베드가 없는 대신 전동 드랍베드를 적용해서 취침 공간을 마련해주고, 양쪽으로는 모두 안전네트가 되어 있어서 드랍베드의 안전까지 챙긴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방 역시 고정 화기와 후드까지 있어서 요리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건식 화장실과 독립 샤워실이 적용된 부분도 마음에 들고, 거실 공간과 후면 침실 공간을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 후면 침실이 11자 베드로 되어 있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침실 공간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장하면 가로 세로 모두 2m가 넘는 대형 침실이 마련이 되고, 그 밑에 공간은 옷장 및 수납함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라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스타모빌의 또 다른 차량인데요. 바로 프로젝트명 무쏘인 엠페러입니다. 이 차량은 아직 내부는 공개되진 않고 외부만 공개됐는데요. 스타모빌에서 한국형 어스로머라는 타이틀로 개발한 차량입니다. 어스로머는 럭셔리 오프로드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떤 지형이라도 정복 가능한 차량이고 그 외형까지 멋지기 때문에 오프로드 캠핑카 매니아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스로머 엔트리급 차량이 현재 판매 가격이 7억이 넘어갈 만큼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정말 꿈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스타모빌에서는 렉스턴 스포츠카 내 8인구동 차량으로 어스로머와 같이 오프로드용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스로머는 포드의 F550, F750과 같은 엄청난 강성을 자랑하는 베이스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에도 문제가 없는데 렉스턴 스포츠카를 축연장을 해서 스타모빌에서 어느 정도의 강성을 만들어냈을지 또 실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냈을지 상당히 궁금한 차량입니다. 전시회에서 문의드렸을 때는 12월 정도에는 실내까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차량을 리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차량입니다. 첫 번째는 반디라는 차량인데요. 기아의 레이를 베이스로 한 캠핑카입니다. 프로젝터부터 해서 트랜스포머처럼 공간을 변화시키면서 작은 차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리다의 스윙 쉘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소형 차량을 타게 되면 차체 벽면의 크기에 맞춰서 소형 어닝 정도만 달 수 있어서 외부에서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다의 스윙 쉘터는 훨씬 더 넓게 펼쳐져서 레이의 작은 차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단점을 충분히 개선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하모빌의 유로마스터 F인데요. 클래스 B의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싱크대 상판을 열면 샤워실로 변환이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 같아서 그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차량입니다. 드림벤에서 출시 예정인 프라임 790이라는 차량인데요. 프라임 790은 200호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이고 가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제가 키바모빌과 아리아모빌의 200호 베이스 차량들을 리뷰를 해서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프라임 790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웠는데요. 일단 차량 내부의 고급감이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후면 침실의 크기도 경쟁사 대비해서 작고 외부 수납함도 좀 작은 편이고 벽걸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등 내부 자재들도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경쟁사 대비 더 저렴한 가격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좀 더 고급감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좀 더 고급감 있는 차량으로 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원 레저 차량 전시회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차량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